2018년에 개최된 21회 피파 월드컵으로 월드컵 사상 첫 번째로 동유럽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고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북반구에서 개최하는 월드컵 대회이다. 개최국이 러시아는 역대 개최국 가운데 가장 거대한 나라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기록일 거라고 생각되었으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개최하고 이 세 나라를 합치면 러시아보다 넓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한 기록이 되었다. 물론 단일 국가로만 따진다면 아직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깨질 수 없는 기록이기는 하다. 묘하게도 바로 다음번 개최국인 카타르는 역대 개최국 중 가장 작은 나라다. 2013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올랐던 32개국 중 대한민국, 브라질을 비롯한 20개국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탈리아와 칠레 등 12개국은 탈락했다. 특히나 월드컵에서 그동안 막강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칠레가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지역 예선에서 연출되었는데 이들을 대신해서 올라온 팀들로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대신 스웨덴, 미국 대신 파나마, 칠레 대신 페루가 올라왔다. 하지만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별 임팩트도 없이 조별리그에서 나가 떨어졌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은 역사상 어느 월드컵보다도 올라올 팀들이 다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예선은 이변과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았다. 조별리그에서는 꽤나 많은 이변이 일어났다. 첫 경기부터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이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반대로 상대수의 강팀들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우루과이는 모하메드 살라가 빠진 이집트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했고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예상외의 졸전을 보여주며 무승부에 그치고 결국 크로아티아에 대피하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호주를 2대1로 꺾었지만 팀 자체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력한 우승후보 독일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레브 감독의 전술 실패로 멕시코를 상대로 패배했으며 브라질도 스위스를 상대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포르투갈도 스페인전은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명승부를 보여주며 3대3으로 경기를 마쳤지만 다음 경기인 모로코전에서 승리만 했을 뿐 경기 주도권은 오히려 모로코에게 내주며 고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벨기에, 잉글랜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스페인은 포르투갈과는 아쉽게 비겼지만 이란전에서 영혼의 템백을 뚫고 승리하였으며 벨기에는 첫 출전인 파나마를 상대로 전반전에는 생각보다 고전했으나 후반전에서 전력차로 몰아붙이면서 파나마를 무력화시켜 3대0 대승을 거두었고 잉글랜드는 간만에 살아난 해리 케인의 하드캐리로 튀니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은 예상을 깨고 콜롬비아를 2대1로 꺾으며 4년 전 대회 때의 패배에 대한 서력을 했다. 세네갈도 상대적으로 강팀인 폴란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다. 개최국 러시아는 사우디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 모두 승리했던 전차 군단이 대한민국한테 0대2라는 뜻밖의 패배를 당하여 결국 조 꼴찌로 조별리그에서 광탈당하는 역대 축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변이 일어났다. 이번에 출전한 아프리카 팀은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나이지리아, 세네갈로 총 5개 국인데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기록을 세웠다. 즉 단 한 팀도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웬만해서는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지기 전에 순위가 결정나겠거니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H조에서 콜롬비아가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과 세네갈이 승점 4점, 4득점, 4실점에 맞대결까지 2대2 무승부로 동률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세네갈보다 옐로카드를 2장 적게 받음으로써 극적으로 일본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가 곧바로 그 효과를 발휘한 셈. 그러나 현실은 지고 있는 팀이 볼 돌리는 축구는 처음 볼 정도라고 했다. 16강 진출 여부를 떠나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요약하자면 페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오히려 비열한 경기 내용을 부추기는데 악용된 셈이다. 깨진 징크스들도 재미있는데 이탈리아는 16년 주기로 강해진다. 지역 예선 탈락으로 깨졌다. 스웨덴은 첫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한국전 승리로 깨졌다.
깨졌다. 독일은 첫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멕시코에 0대1로 패배하면서 깨졌다. 아시아팀은 남미팀을 이기지 못한다. 일본이 콜롬비아에 2대1로 승리하면서 깨졌다. 멕시코와 연루된 팀은 독일에 패배하고 탈락한다. 스웨덴은 독일에 1대2로 패배하고 진출했으며 대한민국은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탈락하여 정확히 두 동강 냈다.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아이슬란드전 승리로 깨졌다. 독일은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한다. 대한민국에 0대2로 패배하면서 깨졌다. 독일은 대회마다 8강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꼴찌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아프리카 팀은 대회마다 최소 한 팀은 2라운드에 진출한다. 최후의 보류했던 세네갈마저 탈락하면서 전멸. 잉글랜드는 승부차기까지 가면 패한다. 콜롬비아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잉글랜드는 스웨덴 상대로 이기질 못한다. 스웨덴 8강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깨졌다. 결선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을 이긴 팀은 결승전에 진출한다. 8강전에서 브라질을 이긴 벨기에가 4강전에서 프랑스에 지면서 깨졌다. 4강전 이전에 아르헨티나를 이긴 팀은 우승에 실패한다. 아르헨티나를 이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동반 결승에 진출하면서 깨졌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중 현역 시절 포지션이 공격수였던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무조건 패한다. 독일전 승리로 깨졌다. 1962년 이후 토너먼트에서 3골차 경기가 하나씩 나온다. 56년 만에 토너먼트 3골차 경기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3번의 경기 중 앞선 2번의 경기에서 장현수의 이딴 실수로 인한 통안의 실수 2번으로 결국 2패를 먼저 기록했고, 스웨덴의 최종전 승리로 인해 경우의 수마저 무산되며 16강 진출이 무산되어 1승 2패 월드컵 19위로 마감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이라는 대열을 잡아내며 이종의 미를 거두었고, 조현우, 김영권 등의 활약과 발굴도 성과다. 다르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원정 월드컵에서 FIFA 랭킹 1위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격파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신들도 16강보다 되려 이게 더 큰 성과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월드컵 전 2017 일본 동아시안컵 도쿄에서 신태용 감독의 한국에게 4대1 참패당하는 등 월드컵을 2개월 앞두고 할리로 지치를 갑자기 해임한 직후에 일본의 분위기는 한국 못지않게 최악이었다. 오죽하면 한국보다 전망이 더 안 좋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니시노 아키라 감독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일본 특유의 패스 축구를 부활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남미를 이기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결승전에 잉글랜드가 아닌 크로아티아가 진출하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소를 짓게 되었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또 연장 승부를 치르면서 크로아티아가 무려 3연속 연장 승부라는 전무후무한 강행군을 하고 왔기 때문이다. 2연속 연장 승부도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마당에 3연속 연장 승부는 말할 것도 없다. 결국 20년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당시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었던 훌렌 로페테기가 대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느닷없이 경질되어 후임으로 바로 당시 기술이사였던 페르난도 이에로를 앉힌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질된 원인은 로페테기가 국가대표 감독 재계약 3주 만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계약하는 사실상 이중계약 파동 때문이었다고 한다. 개막식 공연 도중 영국의 가수 로비 윌리엄스가 전 세계에 방송되는 카메라에 손가락욕을 했다. 사실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로비 윌리엄스가 러시아 월드컵의 개막식 공연을 맡았을 때 영국인들에게 영혼을 팔았다며 욕을 엄청 먹었는데, 로비 윌리엄스는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즉석에서 추가하면서까지 법규를 날리며 자신이 러시아 측의 개막식 공연 제의를 수락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D조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에게 0대3으로 졌는데, 이에 분노한 아르헨티나 관중 4명이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복도에서 크로아티아 관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조별리그 F조 2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독일이 스웨덴에게 2대1로 역전승을 하자, 이에 독일 스태프 2명이 스웨덴 벤치에 가서 주먹 감자로 도발을 하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한바탕 싸움이 날 뻔하기도 했다. 결국 사흘 뒤에 독일은 스웨덴을 도발한 죗값을 똑똑히 치르고 말았다. 하지만 경기 전에 스웨덴 기자가 독일 코칭 스태프에게 비행기표를 주면서 먼저 돌아가라는 식으로 도발했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경기를 직관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번 카메라에 잡혔는데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다. 프랑스가 두 번째 우승이자 첫 원정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면서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와의 4강 체제이던 월드컵 판도에 지갑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프랑스는 순식간에 피파 월드컵 서열 5위로 뛰어올랐고 1998년에 필적하는 어쩌면 1998년을 능가한다고 할 수도 있는 황금 세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결정적인 오심이나 대진원 등으로 이룬 성과도 아니기에 의미가 더 크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킬리안 음바페 등의 비매너 플레이, 조별리그 덴마크전에서의 무성의한 플레이 등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우승의 영광에 상당한 먹칠을 하기도 했다.